오늘은 털어놓기와 건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죠. 어떤 충격적인 거, 또 불행한 어떤 일들을 겪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털어놓고 표현하지 못할 때는 깊은 병에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페니 베이커라는 사람이에요. 이 페니 베이커라는 사람이 쓴 글쓰기 치료라는 이 책하고 털어놓기와 건강이라고 하는 학지사에서 나온 이 두 권의 책의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에게 이 순간 왜 상처를 입었을 때, 또 충격적인 어떤 불행한 고달픈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털어놓지 않으면은 왜 건강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털어놓는 그 연습, 실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성탄절을 전후로 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온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의 말씀 중에 나는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라, 이런 말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꼭 기독 신앙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설마 여러분들이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니 너희들은 절대 할 수 없어, 너희들은 너의 길을, 생명을, 진리를 찾을 수 없어, 이러한 저주에 섞인 예수의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또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말도 이제 성탄절 전후로 생각나는 말인데요. 이때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은 곧 로고스 진리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압축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표현하고 털어놓기로 보자면은, 털어놓을 때야 바로 나의 길이 열리고, 또 털어놓았을 때야 내 생명의 길이 열리는 그 진리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거든요. 치유의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동양에서는 그 도라고 하는 진리를 말로 하면은 이미 진리가 될 수가 없을 정도로 불변하는 진리는 있을 수가 없다. 이름을 붙이면은 그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도 말을 한 적이 있지만, 역시 서구에서는 언어라고 하는 것의 이 힘을 일찌감치 인식을 했고, 언어는 곧 강력한 지시어입니다. 그래서 언어에 그 치유의 힘이 있다는 거, 만약에 우리가 상처를 입거나 어떤 그 불행한 어떤 억압적인 일들을 겪었을 때 그것을 언어로 상징화해서 언어로 털어놓지 않으면은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겠는가, 그 큰 병이 됩니다. 이것을 페니 베이커가 굉장히 잘 밝혀놓았기 때문에 그런 구절도 한번 소개를 하고요. 내 안에 쓰여지지 않는 시를 한번 읊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탄절에 내 안에 숨어있는 언어, 나를 치유하는 언어, 그리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는 내 안의 언어를 찾아내는 그 간단한 글쓰기도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니 베이커의 털어놓기와 건강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억제한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가, 그것을 자세히 밝혀놓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물론 이제 치유자는 아니고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여러 가지 예화들이 나와 있는데요. 스페인이 그때 그 신대륙을 점령을 했을 때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에 사는 원주민들이 고백의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백을 함으로써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 정화의 기쁨을 원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한다는 것, 털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가, 이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생활인으로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떤 상처와 괴로움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어떤 삶의 출구가 막혔을 때,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어떤 예수나 붓다의 말씀에 의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예수나 붓다가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있는 길을 너희들이 이미 갖고 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감정이라든가 억눌린 감정들을 묵혀두지 말고, 내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욕구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그것에 주목을 해서 털어놓고 그대로 고백을 하듯이 썰을 쓸 때에 바로 거기서 치유의 힘이 열리고 길도 진리도 생명도 너 안에 있음을 자각하라, 이런 그 강력한 메시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즐거운 일을 쓸 때도 좋지만 또 수다 그냥 그리고 계속 일상적인 루틴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쓰는 걸 그런 크게 효과가 없다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상처, 트라우마, 그리고 어떤 그 고통을 겪었을 때 그때의 털어놓기가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쓰기라는 것을 정말 그 치유의 효과로서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삶의 출구를 열어나갈 때는 정말 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억제가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머윈이라는 사람의 그 시를 한번 제가 읊조려 드리고, 그 다음에 글쓰기를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실습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페니 베이커가 억제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이 있냐면은, 첫 번째는 억제는 생리적 활동이다. 내 생각과 감정,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눌러버리고 억제를 하고 회피하고 또 무감각하게 방치한다는 것은 생리적 활동을 요구하는데, 억제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구속하고 억누르는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생각하지도 느끼지도 행동하지도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고통이나 상처를 방치해버리는 것은 사실은 억제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억제는 단기적으로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억제 활동은 신체의 스트레스를 축적시키고 병이나 다른 스트레스, 또 면역력에도 안 좋습니다. 육체의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확률을 증가시키고, 적극적인 억제는 신체와 마음에 영향을 주는 많은 스트레스 원인 중에 하나로 간주될 수가 있고, 억제하면 할수록 신체의 스트레스는 증가한다. 이런 그 당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억제가 사고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감정과 생각을 억제를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그 통합적인 암흑, 그 사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흔히 억제된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을 언어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언어로 전환한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쓴다는 뜻입니다. 언어로 이렇게 말하거나 쓴다는 것은 언어로 상징화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하면은 전체적이고 종합적이고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무의식 중에 있던 것들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사고 능력, 또 하나의 그 출구를 마련하는 데 강력한 힌트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적극적인 억제의 정반대는 고백입니다. 털어놓기예요. 직면은 억제의 영향을 줄여줍니다. 맞이하라는 것이죠. 그 상처와 맞이해라. 드러내놓고 털어내라. 이런 이야기죠. 직면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심적 외상을 직면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건을 이해하는 것을 돕고 궁극적으로 그 사건에 동화하게 됩니다. 이전에 억제된 경험에 대해 말하거나 쓰는 걸 통해 사람들은 그 사건을 언어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의 전모, 다는 아니겠지만 이해를 하게 돼요.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해를 할 때 통찰이 일어나고, 그 이해 속에서 풀리게 되면서 억제함으로써 눌러놨던 것의 병증을 완화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것이 언어로 전환되면 사람들은 그 경험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그 경험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사례를 어떤 그 통계 집단과 실험 집단, 그리고 일반적인 글쓰기 집단을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실험을 하고 통계화해서 우리에게 연구 결과를 발표해 줬기 때문에 이 페니 베이커가 상당히 글쓰기 또 건강과 털어놓기와 건강, 글쓰기 치유에 대한 선구적인 업적으로 꼽히고 있는 이유가 되거든요. 실증적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론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치유의 언어가 있으니 그 엎드려 있는 언어들을 나도
자각하지 못했던 그 무자각적인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언어들을 일깨워서 내 목소리를 내게 하고 내 언어를 드러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출발이고 새로운 삶의 출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머윈의 이봉희 교수가 번역한 이 머윈이라는 사람의 시를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쓰여지지 않은 말, 이 연필 안에 말들이 웅크리고 있다. 한 번도 쓰여진 적 없는, 표현된 적 없는, 생각한 적 없는 말들이 숨어 있다. 그 어둠 속에 깨어서 우리를 듣고 있다. 어떤 이야기이기에 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가? 어떤 언어를 써야 내 글을 알아볼까? 글을 따라가면 모든 것에 진정한 이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 안에 웅크리고 있고 숨어있는 그 언어를 의인화해서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언어를 발견하고 표현하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훌륭하게 시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를 읊조리면서 진짜 내 안에 웅크리고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언어를 자각하고 그것을 털어놓을 수 있다면 우리 병증의 상당 부분은 치유가 될 것이고요. 또 내가 찾지 못했던 삶의 출구도 무의식의 의식화로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려서 써나가는 과정에 재자각이 되고 나도 몰랐던 내 안의 감정이나 내 생각과 욕구를 재발견하게 되는 기쁨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여러분과 함께 다음에 또 계속해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함께 저하고 함께 한번 글쓰기 연습을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똑바로 하시고요. 제가 종을 칠 때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토론학교와 건강 글쓰기 치료법에서 또 글쓰기 명상이라고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나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뉴스거리나 증권, 시세, 날씨, 정치 이런 것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지금 여기로 내 마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내 몸 상태가 어떤가? 얼굴 상태, 어깨, 등, 허리,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내 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기로 지금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죠. 그것이 아니면은 내가 내 안으로 나를 초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야말로 나를 치유해주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을 치면은 잠시 눈을 지그시 감거나 감지 않아도 됩니다. 살짝 눈을 이렇게 아래로 시선을 아래로 하고 제 언어에 따라서 그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마땅하게 말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에게 보내지 않은 편지를 쓰듯이 내가 나에게 글을 써보는 겁니다. 일단 준비 자세가 좀 필요하거든요. 자, 허리를 좀 세우시고 어깨에 긴장을 푸시고 자, 지금 여기로 마음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종소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를 기다려서 지금 여기로 마음을 데리고 오세요.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가득 참을 느끼면서 길게 내쉬어줍니다. 자, 그리고 내 몸 상태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내 몸과 함께 있죠. 자, 먼저 눈을 깜빡깜빡 해봅니다. 눈꺼풀이 무거운가? 얼굴 상태 편안한가? 살짝 미소도 지어보시고요.
머리 끝에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두통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얼굴, 양귀, 콧구멍.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목구멍도 침을 삼켜보시기 바랍니다. 양어깨, 무게감이 느껴지는지, 쑤시는지, 묵직한지, 가벼운지 확인하세요. 양팔,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두시고요. 어깨에 힘을 최대한 빼기 바랍니다. 어깨는 어떤가? 자, 가슴 부분은 어떤가?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시면서 내 몸의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이죠. 복부는 어떤가? 자, 허벅지, 정강이, 발등까지, 발바닥은 가지런히 11자로 놓습니다. 이렇게 앞면을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자, 뒤로 가서 뒤통수부터 두통이 있는지, 머리가 무거운지, 아픈지, 맑은지, 경쾌한지, 묵직한지. 자, 뒷목으로, 자, 등으로 내려가셔서요. 뻐근한지, 쑤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허리 어떤가, 묵직한가. 자, 엉덩이 좀 쑤시는 데가 있는지 양쪽에 골고루 힘을 실으시고 허리는 어떤가, 엉덩이 다 있는가, 느낌은 묵직한가, 뻐근한가, 쑤시는가, 결리는가 살펴보시고요. 뒤쪽 허벅지, 종아리까지, 발바닥까지 이렇게 몸의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나의 몸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죠. 자, 이 나의 몸 상태가 간단하게 말해서 참 좋고 경쾌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 아니다, 묵직하다, 뻐근하다. 이런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곧 글을 쓰는 것이에요. 쓰려면은 느껴야 되거든요. 그리고 멈춰야 됩니다. 멈춰서 머물러서 느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몸 상태에 가장 뻐근하고 쑤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어깨에 힘을 충분히 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겠어요. 자, 감정은 일단 기쁘다, 경쾌하다, 무덤덤하다, 기분이 나쁘다, 불안하다, 우울하다, 슬프다, 묵직하다, 이러한 감각 속에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들떠 있는지, 묵직한지, 침체되어 있거나 우울한지, 불안한지, 자, 이제 몸 감각에 의해서 감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지금 우울하다, 침체되어 있다, 기쁘다, 들뜨다, 어떤 것인지 이렇게 크게 일단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까? 이제 오늘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내 몸 상태가 이렇게 어떤지를 살펴봤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에요. 내 몸 상태가 이렇게 무겁고 조금 경쾌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 내 감정이 아까 조금 불안하다, 우울하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많은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침체되어 있다, 불안하다, 이런 감정이 있는 것은 좀 소외되어 있다거나 무기력하다, 이런 감정이 있다면은 나는 이런 감정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직면해서 느껴서 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울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계획했는데 잘 안 되기 때문이다. 어디에 지원했는데 떨어졌기 때문이다. 라든가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되기 때문이다. 라든가 누구에게 무시받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든가 상처받았기 때문이라든가 그 상처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것이에요. 내 몸이 이런 것은 내 감정이 이런 것은 무엇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언어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의식적인 것들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봐도 됩니다. 또 이런 때에 나는 어떤 말을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말을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이 있으면 떠올려 보세요. 차라리 이런 말을 나는 듣고 싶다. 이러한 위로의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도 돼요. 자, 이렇게 제가 지시하는 말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면서 그대로 떠올려 보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예요. 곁다리로 빠지지 않도록 오로지 나의 감정과 몸 상태, 나의 생각과 욕구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나는 이것을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나는 이것을 바란다. 이것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은 잃어버린 나의 목소리를 되찾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내 언어를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내 의식이 내 언어를 일깨워서 그 언어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내 감정과 몸 상태 그리고 내 생각, 욕구를 내 언어가 나를 리드하도록 되찾아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가 말했던 오늘의 성탄절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하고 크게 어긋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언어로 가는 길목에 있는 강력한 언어가 일깨워주는 치유의 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잠시 음미를 하고 내 몸 상태, 감정 상태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떠오른다. 그 사람도 그랬을까? 내가 듣고 싶은 언어는 이것이다. 나는 차라리 이것을 바란다. 내가 원래 원했던 것은 이것이었다. 를 떠올리면서 충분히 음미를 하시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이렇게 내쉬어주면서 내 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빛이 쏟아짐을 느끼면서 이렇게 자기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매우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연장해서 하셔도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도록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한 장의 종이를 들고 거기에다가 이 내용을 써보는 것이에요. 또는 컴퓨터 앞에 서서 자판으로 지금 나의 몸 상태, 지금 나의 감정,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를 생각나는 대로 멈추지 말고 그대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이 언어가 여러분들을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로고스고 이 로고스 속에 이 언어 속에 치유의 힘이 있다는 것. 특히 상처와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었을 때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내 스스로의 언어를 내 안에서 일깨워서 웅크리고 있던 그 언어들은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를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깨워서 의식화해 주는 것. 이게 무의식의 의식화예요. 이 언어가 강력한 힘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상처와 어떤 억압들 그리고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털어놓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새로운 삶의 출구를 열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페니베이커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해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다면 상처가 없을 수는 없어요. 모든 존재하는 존재들은 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고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한번 음미하고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서 처음부터 쭉 한번 들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따라서 해보시면은 아마 놀랄 정도로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